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안양의왕지역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평촌관 원장 송문찬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 문제뿐만 아니라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거에서도 나왔었던 유형인데, 그거를 응용해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A라고 하는 점이 5,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점이고요. B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런 점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A부터 P까지, P부터 R까지, R에서부터 Q까지, Q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면좌표에서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으로 다뤘던 것은 뭐였냐면 일자로 쭉 피는 겁니다. 다림질하듯이 피면 되는데, 우선은 요 A점의 좌표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 P와 R이 A에서부터 P까지, 그래서 P에서부터 R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A에서부터 P까지, P에서부터 R까지가 일직선이 되려면 요 A라고 하는 점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된다?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대략적으로 여기 있을 거고요. 이 점의 좌표의 값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X좌표와 Y좌표를 바꿔서 2,5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일자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에 있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한 번 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B에서부터 Q까지, Q에서부터 R까지의 길이가 일자가 되겠죠. 따라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B'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일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B부터 Q, Q부터 R까지는 일자로 만들었고, A부터 P, P부터 R까지는 일자로 만들었지만 A'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R까지, 그리고 B'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에 또다시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요 A' 또는 B'이라고 하는 점좌표를 요 Y는 X-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번만 시켜주시게 된다면 여기 접혀 있는 부분도 일자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저 A'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옮기게 될 건데, A'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옮기게 된다면 여기 어딘가에 A2'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생길 거고, 요거는 그냥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 두 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A2'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게 되면 A 더하기 2에서 절반을 나눈 이 값과 5 더하기 B에서 절반으로 나눈 이 값이 어디 위에 있을 것이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거를 라지 M이라고 하는 중점 좌표로 표시를 하게 된다면 Y는 X-1 위의 점이겠죠.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5 더하기 B는 2분의 A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A, B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A와 A'과 A2'이라고 하는 요 직선과 Y는 X-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은 서로 모여야 된다. 수직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두 번째 조건인 수직 조건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A'과 A2'의 기울기는 A에서 2를 빼주시고 B에서 5를 뺀 다음에 Y는 X-1의 기울기인 1을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요 관계식과 요 관계식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결론적으로 A2'이라고 하는 점 좌표는 6,1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엔 주황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B'이라고 하는 점좌표에서 A2'이라고 하는 점좌표까지 일자로 쭉 이어주시게 된다면 이 길이가 뭐가 될 것이다? 최단거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A2'은 6,1, B'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답은
루트 85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일자로 피는 거, 요게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문제를 풀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 성질을 하나만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반지름은 현재 모르는 상태고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9라고 하는 어떤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위에 중심좌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x 플러스 8 여기에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직선 y는 x에 접하고 있는 원의 개수를 스몰 n이라고 하면 보기에 의해서 그걸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우선은 보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9라고 하는 걸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2차 함수가 되겠고요. y는 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 있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있는데 요렇게 A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y는 x 플러스 8에 접하는 이 상황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몇 개가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세는 건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좀 활용을 하는 내용인데 요 y는 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요 기울기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2차 함수와 접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본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다른 색깔로 쓸게요. y는 x 플러스 4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y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요.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y는 x 플러스 8 위에 있는 0,8이라고 하는 점에서 왜냐면 y는 x 플러스 8고 y는 x 플러스 4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이용하여 길이를 계산해주면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y는 x 플러스 8과 접하는 요 접점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있다라고 가정이 된 건데 요렇게 있다면 아래에서 하나가 나오고 위에서 여기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서 여기 어딘가에 두 개, 총 3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의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이 x 플러스 8과 x 플러스 4 사이의 거리보다 더 넓어지는 거고 그러면 중심이 절대로 저 2차 함수 위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억을 보면 m이 3이면 그러니까 x 플러스 8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총 3개라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2루트 2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게 되겠죠. 그리고 니은을 보면 m이 2일 때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2개일 때 그건 뭐야? 요 상황은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이 2루트 2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됐을 때 n이 2라고 나왔는데 n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위에 보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이 직선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똑같고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를 구해보면 지금 그림이 조금 비율이 이상한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이의 길이 전체 x 플러스 8과 x 플러스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의 길이를 구해본다면 2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보다 더 크다는 거고요. 그럼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접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도 몇 개가 되겠다? 2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니은도 맞는 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디귿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1이니까 1이라고 하는 건 분명 2 루트 2보다 더 작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준으로 그려놓은 이 직선의 원의 방정식의 크기보다 작으면 당연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x 플러스 4에서부터 y는 x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 루트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y는 x에 접할 수 있는 원은 존재하지 않겠죠. 왜? 2루트 2보다는 적어도 더 커야 반지름의 길이가 더 커야 y는 x라고 하는 것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기역과 니은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이고 4 루트 2보다는 작은 어떤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은 0,0이고요.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걔가 4,4라고 하는 중심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A에서 C에다가 그은 접선 L이 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그 P와 그 P라고 하는 점에서 수직인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을 때 APQ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 P라고 하는 점좌표에 대해서 OA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접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에서 수직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점은 뭐 어디다 놔도 상관없겠지만 4,4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기 있는 접점을 P, A, B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수직이려면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겠지만 접점이랑 이 원의 중심과 연결했을 때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 Q점 좌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각형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2R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PA의 길이도 얼마가 될 것이다? 2R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수직이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고요.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4 루트 2라고 하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OPA, O는 원의 중심입니다. OPA에서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R제곱 더하기 4R의 제곱은 32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5R의 제곱이 32고 R제곱은 얼마가 될 것이다? 5분의 30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가지 공식을 좀 사용할 건데, 우선 A, B라고 하는 게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인데 R제곱은 5분의 30이라고 찾아냈으니까 이렇게 생긴 A와 B에 관련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p라고 하는 점은 이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얼마가 될 것이다? 5분의 32 이렇게 생긴 공식을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직선 ax 더하기 by는 5분의 3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4,4를 지나기 때문에 4a 더하기 4b는 5분의
32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3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얼마다? 5분의 8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a 더하기 b를 적절하게 써서 연립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결국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가 5분의 30이다. 그러니까 5분의 8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가 5분의 3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50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뭔가 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간단하게 마이너스 96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보조선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그림을 적절하게 그려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4번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집합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전체 집합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집합 X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어떤 부분집합에 대해서 S의 X를 X에 속하고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X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S의 공집합은 0. 왜냐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애들은 모두 다 원소의 개수의 합은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어떤 C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가를 봤더니 A에서 C를 빼면 A가 나온다, A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조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C는 A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면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가 차집합은 공통된 부분만 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A가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 C 안에는 1만 들어가도 되고 2만 들어가도 되고 1, 2 둘 다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에서 C의 원소의 개수, C를 뺐더니 C의 개수보다는 C의 원소의 합보다는 더 작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A의 C를 교집합했을 때, 그러니까 A와 C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를 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C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여기다 나열해 보면 1하고 5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왜냐면은 1하고 5가 들어간다면 B에서 C를 빼면 2하고 3이 들어갈 건데 C의 원소는 1과 5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값이 돼서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찾아본다면 1, 4, 5 요렇게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1하고 3이 들어가서 나머지 있는 애들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를 따져주면 총 4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A 교집합 C가 이번엔 만약에 2라고 한다면 4개가 나오니까 총 6개죠. 미안합니다. A 교집합 C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만약에 C가 2하고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B에서 C를 빼면 B는 B에서 C를 뺀 건 1, 3만 남을 건데 C는 2, 4가 있기 때문에 합이 더 크겠죠. 또 2하고 5여도 상관없고 아니면 2, 4, 5여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2하고 3이 들어간 땡땡땡이 총 개수를 세보면 4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총 개수는 몇 개가 될 것이다? 이번엔 7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A 교집합 C가 2뿐만 아니라 1하고 2가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A하고 C에 1하고 2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총 7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총 7개가 될 거고 전체 개수는 6개, 7개, 7개를 더한 총 20개가 전체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집합이긴 하지만 사실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해 놓은 문제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집합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어렵겠죠. 쉽게 생각하면 요겁니다. 요 x, y는 그냥 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A라고 하는 직선과 B라고 하는 직선이 교집합,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A랑 B랑 C 요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더해봤을 때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A와 B는 정확하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y는 2분의 1 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y는 b라고 하는 직선은 x절편, y절편이 모두 3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일 거니까 3하고 3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선 a라고 하는 직선, 요게 a라고 하는 직선, 얘가 b라고 하는 직선인데 A 교집합 B를 계산해 봤더니 벌써부터 1이 나와 버렸어요. 왜냐면 교점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B 교집합 C랑 C 교집합 A에다가 뭔가를 계산해 봤을 때 다 더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가능성은 뭐밖에 없겠어? 얘가 0이면 얘가 1, 아니면 얘가 1이면 얘가 0 요렇게 세트로 나오는 경우밖에는 없겠죠. 그럼 비교집합 C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만나는 점이 없다. 그럼 만나는 점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아서 평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교집합 C,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와 C가 평행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C와 A가 평행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C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y는 4분의 1 m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된다? 4분의 1 m이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이 되든지 아니면 4분의 1 m이라고 하는 값이 누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m은 2 아니면 마이너스 4 두 개가 될 거고요.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과 이런 형태의 폼이 나오게 된다면 단순히 집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직선의 표현 방법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A라고 하는 게 1, 3, 5,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고 하는 건 1, 3, 4, 5, 6, 7, 8, 9.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애는 모두 다 B에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P라고 하는 애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우린 A에서 P를 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P의 원소는 모두 다 구해야 되겠죠. 우선은 P 교집합 A가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A라고 하는 거 1, 3, 5, 6 중에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P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래요. 그럼 얘는 뭐야? P라고 얘기하는 건 B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P랑 B랑 똑같아도 상관없겠고, 아무튼 포함되어 있어야지 뺐을 때 공집합이 되겠죠. 그랬을 때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33이다. 자, 우선 B하고 A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게 된다면 A의 1, 3, 5, 6과 B의 4, 7, 8, 9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P를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33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하면 너무나도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그러니까 얘네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다 더해봤더니 43이 나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P라고 하는 건 이 애들 중에 33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더해갖고 10이 되는 걸 갖다가 빼야 되는데 뭐 세트가 될 수 있는 건 4하고 6. 왜냐면 얘네 두 개를 빼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있다면 33이 될 거니까. 아니면 7하고 3 아니면 9하고 1 이렇게 총 3세트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고요. P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3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A라고 하는 거랑 뭐가 겹쳐야 된다? 3하고 6이 겹쳐야 되겠다.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2번 6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사실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얘를 갖다가 단순히 P와 Q는 어떤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린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뭐 전체 집합이나 공집합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not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not R이면 Q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진리집합으로 관계로 바꿔보게 된다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고요. Q는 또다시 한번 R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겠고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총 3개를 얻어낼 수가 있겠고 뭐 3단론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까지 총 4개를 알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선 Q에다가 R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는 뭐 그냥 바로 나왔으니까 기억은 맞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을 좀 살펴보면 Q 안에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Q는 또다시 R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전체 집합이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건데 여기 아래다 내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림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좀만 더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P의 여집합 그리고 Q 그리고 R 요렇게 되는 건데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가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안 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당연히 Q는 또다시 한번 R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뭔가 뭐 문제가 잘못 나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게 아니라 만약에 전체 집합이랑 R이랑 똑같으면 R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그림이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니은을 보면 알겠지만 P에서 R을 뺐을 때는 공집합이 나온다는 아니겠고요. 디귿은 P랑 Q랑 R을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니은은 맞고 디귿이 틀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라고 좀 느껴지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문제 풀 때 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은 뭐 P라고 하는 정사각형과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BC인 어떤 직각 삼각형이 있다.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변의 길이가 C인 어떤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A랑 B 이렇게 되겠고요.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죠. 한 변의 길이가 P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으면 A, B, P 중에 적어도 하는 정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두 도형의 넓이가 같으므로 A 곱하기 B는 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는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봤더니 가와 나와 다에 들어가야 되는 식을 F의 P, G의 A, H의 B. 자, 이게 우리한테 뜻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에 들어가야 될 식은 F의 P. 우리가 FX는 하고 뭐 A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fx는 뭐 x 더하기 4 이렇게 적는 게 맞잖아. 왜? fx라고 하는 건 x에 대한 어떤 식 또는 함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가 안에 들어가야 될 식은 p에 관련된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왼쪽 넓이는 2분의 1 AB가 되겠고요. 오른쪽의 넓이는 P제곱이 될 거니까 AB는 뭐다? 여기다가 P제곱이 아니라 2P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므로 B제곱은 나다라고 했는데 나에 들어가야 될 식은 뭐다? A에 관한 식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C가 A 더하기 2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게 된다면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4A 더하기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다에 들어가야 될 식은 H의 B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B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우선은 8P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가를 활용한다면 4AB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간 식을 활용하게 된다면 4A는 B제곱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에 B를 곱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가나다를 모두 다 구했고요. 여기에다가 2와 3과 4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답은 7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을 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뭐 당연히 이 미지수가 나와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문제에서, 그러니까 명제 문제에서 이 범위가 나오게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포함 관계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애는 X제곱이 A보다 작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마이너스 루트 A에서부터 X가 루트 A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Q라고 하는 식도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식을 연결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고, not R이라고 하는 범위를 여기다 적어주시게 된다면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R의 범위였기 때문에 X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not R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따라서 P라고 얘기하는 건 Q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Q라고 얘기하는 게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범위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P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A에서부터 P에 해당하는 루트 A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Q라고 하는 범위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B보다 작은 요 값은 이렇게 아래 여집합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B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P가 좀 문제인데 루트 A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만약에 A가 2가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루트 2는 3보다 작으니까. 하지만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414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른쪽보다는 왼쪽 기준에 맞춰가지고 A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최대값은 1일 거고요. 최소값은 3. 그래서 3 더하기 1 해서 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1, 2, 3 그리고 3, 4, 5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랬을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얼마다? 홀수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을 뜻하는 거냐면 X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사실 소인수분해하면 했을 때 짝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2나 4나 6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결국엔 짝수라고 얘기하는 건 2의 배수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또는 4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인수 중에 2라고 하는 걸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애가 들어가게 된다면 걔는 어떻게 된다? 그냥 짝수로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5를 해도 20이 되고 짝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모두 다 홀수인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애는 1, 3, 5, 7, 9 요 5개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X에다 A를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다? A의 원소 중에 적어도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X 교집합 B는 어떻게 된다? B의 원소 중에 적어도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원소, B의 원소 중에 홀수인 애들 1, 3, 5는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전체 집합의 어떤 홀수 2의 5제곱개의 개수 중에 누구를 빼면 된다?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되는 1, 3, 5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32에서 4를 뺀 답은 얼마다? 28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